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때 문제들 잘 푸셨어요? 예. 오늘 28회입니다. 예, 오늘 문제는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아세요? 예.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차후 일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8회 문제입니다. 28회 문제는 자, 이제 문제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다뤄봤죠?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광역도시계획 뭐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이니까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푸실 때 광역도시계획 등 이렇게 나오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질문인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인지를 꼭 구분해서 푸셔야 됩니다. 여기는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의사가 지정하잖아요. 국장과 도의사가. 근데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해요. 지정 절차는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야 니들 지역 지정됐다라고 통보하고 그죠. 근데 지정은 국장이 지정하잖아요. 그리고 도의사가 지정하죠. 근데 지정할 때 지정할 해당 지역의 지자체 의견 듣고 문제는 심의입니다. 심의는 동급끼리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리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요 구분하는 거 잘 나와요. 심의는 항상 동급끼리다. 그러니까 국장은 지정할 때 지정할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그리고 심의 거쳐서 근데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기 지방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은 똑같은 행위죠. 예, 수립이나 미리 관계시도, 시군 그리고 관계시장 군수 의견을 듣는다. 예,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죠. 자, 이들이 수립할 때 절차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공지수, 그죠? 그래서 기가 뭐예요? 예, 기가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등 의견 정치. 그래서 여기가 예, 지방의회 등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해당 지방의회 그죠? 시도의회. 그리고 또 예,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해당 시군의회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예,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견 듣는데 예, 여기는 또 누구도 플러스예요. 그 관계된 시장 군수의 의견도 예, 같이 들어요. 여기는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니까. 그래서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시장 군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그리고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없다. 자, 수립권자 물었잖아요. 예, 수립은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예, 이 국장님 같이 수립합시다 라고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요청이 있으면 공동 수립 가능하죠. 요청이 있으면 공동 수립.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수립권자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수립권자가 승인은 상급이 하는 거잖아요.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국장은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하지 않죠. 그냥 수립하고 예, 송부해서 공고 열람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만 도지사는 어떨 때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예,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된다. 예, 변경은 똑같은 행위, 기공지수 해서 이렇게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답은 이 3번이 틀렸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예, 41번은 문제 쉬웠죠?
예, 왠지 답이 보인 것 같은 느낌, 왠지 접니다라고 막 달려오고 막 그랬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예,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도적증. 예, 가장 낮은 문제죠. 우리 용도적은 크게 어떻게 나눴어요? 도관 농자 나눴잖아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그래서 도시적, 큰 그림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런데 도시적에는 어떻게 나눠요? 주상 공록,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주거적에 또 뭐 전일준 나눠지고 그러니까 도시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상 공록이 아닌 거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계획관리적. 관리적은 여기 있잖아요. 계획관리적에는 계획관리도 있고 무슨 관리? 생산관리도 있고 보전관리도 있고 보생계. 답은 1번이 답이죠. 네, 나머지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것은 관리계획도 매년 이반 결정 절차 시험에 나오니까 광역기본관리 체크를 하시고, 예,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뭐 물어본 거예요? 기득권보 경과조치 인정해 주느냐, 그죠? 자,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도 공사에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죠. 별도 인가허가 신고 없이. 그런데 결정된 관리계획 내용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계속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착수했다면,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신고하고 계속 공사하죠. 근데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신고 없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득권보 경과조치 인정하지만 결정한 내용이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관리계획 결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원래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은 누가?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은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이 부분 2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주민의 위반 제한이죠. 주민이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반영이 됐다면 위반권자는 제한자에게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래서 위반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지만 또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비용 부담 가능. 그래서 비용 부담 가능 이런 분들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관리계획 결정 위반. 관리계획에서는 결정권자를 참 잘 물어보는데 결정권자 결정이 중요하니까, 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누가 결정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누구요? 회장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우리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 용도구역은 개도시를 수입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용도구역에서는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 잘 물어보죠. 개발제한구역은 누구? 네, 여기는 국장. 그리고 도시자용공구역은 국장이 아니다. 여기는 누구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그리고 또 국가계획과 연계됐으면 국장. 국가계획과 연계됐으면.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결정권자면 여기에는 국장도 시도의사도
대도시장도 들어가요. 단 여기는 누구는 빼고 시장 군수는 빼고 시장 군수는 제외하고 특히 용도구역의 결정권자 누구냐 이거 참 잘 물어보니까 이건 꼭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부구역은 해장.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5번 지문도 참 여러 번 나왔죠. 우리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후속 조치로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고시해야 되죠.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발효는 국토계획법의 발효는 그날부터, 실효는 다음 날부터. 요 부분들 이 지문도 너무너무 잘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답은 2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예, 그 다음에 44번은 종합형의 문제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작년에도 이런 종합형의 문제가 나왔죠. 지역지구, 구역. 그거는 설명이 있다. 틀린 것은. 자, 1번 국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국장이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나요? 예, 우리 용도지역은 지정은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용도지역도 예,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예, 국장이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합니다. 자,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관리 결정한다. 1번 지문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로 예, 이 용도구역이니까 관리계획 결정하죠. 근데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관리 결정할 수 있나요? 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 용도구역 개도시 쉽이죠. 우리 동네 앞산디산. 그래서 우리 동네는 누가 지킨다고 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관리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대도시시장이 나와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국장이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의 결정권자. 자, 그러면 예, 여기도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자, 우리 용도지구는 9개 있잖아요.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관리 결정되는 용도지구 9개 있죠. 그런데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가능합니다. 신설 가능합니다. 예,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어요. 근데 신설할 수 있는데 하나 조심할 것은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데 신설할 때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라는 거.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 신설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관리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신설할 때 기준만 조심하시고 그러면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발 집단 칠학지구. 우리 칠학지구는 이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눠져요? 자연 칠학지구와 집단 칠학지구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집자집. 그러면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칠학지구 그러면 자연 칠학지구잖아요. 어디예요? 녹과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칠학 정비죠. 근데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 그래서 요거 또 자꾸 잘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칠학 그랬으니까 여기는 집단 칠학지구 맞습니까?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재예방을 위해서 방제지구 지정하잖아요. 용도지구, 방제지구. 근데 이 연안이 침식 중이거나 침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방제지구에 의무적으로 지정할 때 그 관리계획 내용에는 뭐 또 포함해야 되냐면
재해 저감 대책도 포함해야 됩니다. 방제지구 연안이 침식 중이거나 침식의 우려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관리계획 내용에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지문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3번이죠.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45번에 자, 종합평의 문제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종합평의 문제인데, 자, 1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 시범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국토계획법에 시범도시? 개성 있는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면 문화, 관광면 관광, 정보통신이면 정보통신, 생태면 생태, 이런 시범도시 지정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시범도시 있어요. 자, 우리 요약집 한번 볼게요. 빵꾸 노트는 없는데, 예, 페이지, 예, 시험에서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예, 요약집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개성 있는 발전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예, 60페이지에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범도시 지정은 국장이 지정합니다. 시범도시의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장이다. 국장이 시범도시 지정해요. 나머지들은 지정 권한이 없으니까 지정하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 밑에 보니까 60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시범도시 지정 요청. 자, 그래서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 2번 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범도시를 국장이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국장이 그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이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자체장의 의견도 들어서 요청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 요청을 한 사람이 의견을 들어서 요청한다는 거, 그 부분들 지문 기억을 딱 하시고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국장이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국장이 문화도시, 관광도시, 관광도시, 뭐 정보통신도시, 생태도시, 시범도시 지정을 공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물었어요. 우리 교재는 61페이지, 요약집 61페이지 맨 위에 2번 진하게 표시된 거 한번 봐보세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공모 시범도시 공모를 하는데 국장이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 지자체는 다 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시범도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에 도지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 특광시장도 나오지만 구청장도 나온다. 원래 특광시장 나오면 구청장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광시장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또 예, 구청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당사자의 도지사는 포함이 안 됐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뭐 주민대표기구는 주민대표회의 뭐 이런 거 됩니까? 그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는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만 딱 체크하시고, 그래서 1번, 2번 지문 체크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자주 안 봤던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인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는 것은 그 처분청은 상급청에다가 재심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행정청이 시행자가 시장군수다. 시설사업이 시정군수도 할 수 있고 시설사업은 시행자가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장도 이렇게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는 행정청이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러면 시장군수 시행자 처분에 이게 시행자였대. 그러면 이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그 처분청은 상급청에다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당의 처분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신청이고 이신청. 행정심판은 상급청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군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요? 시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할 거예요. 도안에 시군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시도지사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시행자돼.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국정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그래서 국토부에는 우리 중앙정부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국정한테 행정심판 제기한다. 자, 그러면 국정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국장의 처분행위 있으면 국장도 시행자인데 윤석열? 예? 아니면 유엔? 예, 여기는 국가니까 그냥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행정심판법에 따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국장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다만 우리가 이것도 볼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그때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 예, 행정청이 아닌 자. 뭐 LH도 해당될 것이고 현대나 삼성도 해당될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은 행정청도 할 수 있고 이들로부터 지정을 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시행자 처분행위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요?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청이 아니니까 처분청에 상급청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라. 만약에 시정군수가 지정했으면 시정군수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그리고 국장이 지정해 줬으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죠.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해 준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국장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우리 청문사유 세 가지 있었죠. 어떨 때 국토계획법에서는 청문을 실시해요. 청문사유는 개시실 그랬죠. 개시실 이게 청문사유죠. 개가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해 줬는데 허가 취소할 때는 청문 실시해서 의견 듣죠. 시가 뭐예요?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서 의견 듣죠. 실이 뭐예요? 여기 있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고 한다.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청문 사유는 개시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5번은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 도지사가 국장한테 변경을 요구한다? 예, 변경 요구는 상급이 하급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은 없고 다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자 관리계획 위반권자 지구기사지 위반은 누가 해요?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원칙은 6명이 하죠. 6명이 관할구역장이 관리계획 위반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장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자, 혹시 기억나요?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 지구기사지 위반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리고 또 위반하려고 하는 내용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뭐 용도적 용도지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시도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겠다.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하나가 관할구역장이 국장의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할 때, 그럴 때 국장이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 지자체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도지사가 국장한테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자, 도지사는 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국장은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할구역장한테 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자체에게 관리계획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가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나왔던 지문이니까 한 번만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5번이 틀렸다. 그래서 굉장히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우리 공법, 국토계획법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틀리라고, 틀리기 쉬운 부분들 틀리라고 막 이렇게 낸 거죠. 이거 맞췄어요? 틀렸어요? 맞추셨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근데 왠지 여기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답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안 들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틀리라고 내준 문제니까 틀려도 돼요. 자, 꼭 공법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몇 점 맞아요? 60점 맞으세요? 60점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6번. 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늘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맞춰주셔야 되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집중해서 맞추시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한다고 했어요? 구역이 지정돼야 계획 수립하잖아요. 요 놈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해요? 여기는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이잖아요. 개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개발이죠. 그럼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관광특구는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죠. 다만 그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대상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재량은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자,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도시가 아닌 지역은 개발 안 되나요? 도시가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죠. 자, 어떤 조건이? 그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 일정하면, 또 개발진흥지구에 일정하면, 뭐 대체되는 지역, 그런 특정한 지역에서는 도시가 아닌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조심할 것은 건축물의 형태, 그 구역 안에 이제 설치될 건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내용 물어볼 때는 여기처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야 되느냐 구분하셔야 돼요.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정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필수적은 뭐예요? 기용이었죠. 기용이. 기반시설하고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또 건축 높이 최고 최저한도. 그러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맞고,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참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목적이 차 없는 거리 조성, 여기 있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이나 한옥마을 보전, 그럴 때는 주차장법에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예, 주차장 설치 기준 그러면 최대 맥스가 얼마예요?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리고 여기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니까 차 없는 거리잖아요. 한옥마을 보전, 그럴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알아둬 주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 기준 하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그리고 거음표율 용적률은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최대 맥스는 거음표율은 얼마? 150, 1.5배. 용적률은 200%, 2배. 그래서 거음표율 150% 이내, 용적률 200% 이내,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주민은 이 시장 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나요? 예,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 5개 뭐 있어요? 예, 주민이 이번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 5개 기억하셔야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기, 지, 산, 대, 입. 기지산대입.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대입.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가 여기 있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산은요. 예, 산업은 개발진흥지구 중 무슨 개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 대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기지산대입 제한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나머지 내용들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4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요. 여기가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학교 설치가 필요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예, 어떤 개발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대상 행위예요. 설치 비용.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내라 이 말이잖아요.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할 때 예, 기반 설치가 필요하니까 돈 내라.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가 뭐예요? 이 구역 안에서 형질 변경하는 사람 돈 내요, 안 내요? 형질 변경이니 토속 채취니 공작물 설치니 이런 거 돈 안 내요. 자, 무슨 행위? 건물을 짓는 행위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얼마예요? 예, 여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축 행위와 증축 행위. 신축하고 중축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입니다. 예, 신축 중축 행위 200제곱 초과. 요건 시험에 이렇게 해서 가로로 들어갈 숫자 얼마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200제곱 초과는 신축 행위, 증축 행위. 그러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과 대상 행위가 아니에요. 신축하고 중축하는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된 대상 행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것은 자, 여기 이제 학교. 자, 학교. 이게 이제 학교가 설치가 필요한 대상인데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는 예, 학교 짓는데 비용 산정에는 학교를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학교를 짓는 데는 땅이 필요하죠. 예, 땅이 있어야 거기다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뭐라 그래요? 용지 비용과 그리고 또 학교를 짓는데 건축비가 필요하죠. 건축비를 시설 비용. 그래서 예,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용지 비용과 시설 비용이 합산돼서 산정됩니다. 1번은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 비용 설치할 때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이 된다. 맞죠? 자, 이 용지 비용도 설치 비용에 산정이 되는 거죠. 용지 비용 플러스 시설 비용이 비용 산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설치 비용 납부시. 자, 여기서 이렇게 산정했더니 100억이 나왔어. 100억인데 근데 이 100억 중에서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료는 얼마예요?
원래 기반 시설은 쥐들이 우리 세금 가지고 설치해야지 왜 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돈 내게 합니까?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80%고 민간 개발 사업자 우리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은 20%죠. 그러니까 설치 비용이 나오면 20억을 내는 거예요. 물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25% 가감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낼 때 어떻게 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신중증 행위를 할 때는 돈 내야 되는데, 네,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죠. 그런데 부과 대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 자, 물납도.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3번은 기반 설치 비용 징수했어요.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은 어떻게 운용해야 돼? 설치 비용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죠. 운영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별로. 이게 학교가 필요해서 구역을 지정한 것도 있고 도로가 필요해서 지정한 것도 있잖아요.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역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나왔어.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유발개수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고 개수를 물어본 것도 2번 나왔고 여기서는 또 개수가 답인데 그것도 나왔었고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법에 건축법에 29개 용도에 대한 유발개수 정해놨잖아요. 예, 여러분 암기하셨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예, 그죠? 유발개수 위간이 문종운순 한판숙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 돼. 위간이 문종운순 한판숙 위가 제일 높잖아요. 위락시설 얼마 2.1 뭐 개수를 몰라도 순서만 외우셔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위간이.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1.9 이종근생시설 1.1 위간이 그 다음 문종운순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딱 똑같이 1.4 그리고 한판 계란 한판 일종근생시설 판매시설은 1.3 그리고 숙박시설은 1.0 의료시설은 0.9 그리고 웬만하면 모르면 다 0.7, 0.7,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0.7이에요. 그러니까 0.9 순서까지만 정리를 한 거예요. 위간이 문종운순 한판숙 중얼. 자, 그러면 여기 의료시설 우리 연구했네 있네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만약에 의료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이 같았으면 우리 같이 외웠을 거 아니에요. 의교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의교 그러진 않았잖아요. 의까지만 끝냈죠. 자, 그러면 예, 의료시설은 0.9 교육연구시설이니 업무시설이니 주택이니 이런 것들은 다 0.7 그러니까 개수 같다 그러면 틀리죠. 예,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같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정리를 딱 하시면 되고 이것 정리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이것도 시험 이제 강조 많이 했죠. 부과 시기 납부 시기 여기에서 이제 설치 비용이 부과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예, 부가권자인 관할구역의 장은 언제 부과를 해요? 설치비용 부과 시기는 여러분이 신중축 행위를 하려면 건축허 받을 거 아니에요. 허가 받고 몇 개월 2개월 이내 부과하고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 시기, 납부 시기. 부과는 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 부과. 납부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지문들은 다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기출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것은 답을 맞추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 도시공계획 시설입니다. 자, 이 시설. 자, 시설에서 여기에는 뭐 시설 사업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용어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도 물어볼 수,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시설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됐어요. 자,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우리 인천시가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근데 이 도로가 노유질 부지 안에 갑돌이, 을돌이, 병의식이 이런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 근데 이런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건물 못 짓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매수 청구는 이런 결정이 있고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그럼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사주세요라고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인 토지에 건물,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하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자는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청구는 10년이에요.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매수 청구. 그 다음에 2번은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올해는 공동구 설치를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자, 공동구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공동구는 이 규모가 얼마 이상인 이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이 기준도 기억하셔야죠. 200만 제곱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든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인구 집중되는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다. 이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150만 틀렸죠. 자, 그리고 또 자주 물어봤던 거. 도로 밑에 공동구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도로 밑에 공동구도 같이 설치해 줬어요. 그러면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의무적 수용시설이 있고,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은 아니지만 공동구 협의 심의 거치면 공동구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그런데 공동구 협의 심의 거치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이 임의적 수용을 잘 물어보죠. 자, 무슨 시설? 더러운 하수도 간하고, 그리고 또 위험한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건 의무적 수용시설은 아닌데 심의 거치면 공동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3번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지문도 자주 물었죠. 하수도관하고 가스관, 하가는 임의적 수용시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죠. 하가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가 하잖아요. 자, 시행자. 그러면 설치된 공동구의 관리는 지금 현재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은 공동구 수용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해요? 설치는 시행자가 하고, 여기서 LH가 택지개발 사업한다면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 설치해 주는데, 그 공동구가 설치되면 이 설치된 공동구의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관할구역의 장이 6명이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검단 신도시의 공동구가 만들어졌으면 그 관리는 인천시장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자가 관리를 해. 그런데 이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이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 몇 년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계 수립한다. 그래서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를 3년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이 매년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수립한다.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 공동구 안전한지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한다. 이런 지문들 기억을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뭐 물어본 거예요? 5번은 실효 물어본 거죠. 시설이 결정됐는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다음 날 없어진 걸로 해요. 20m 더 놓겠다는 결정은 몇 년요? 20년이죠.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여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거 20년도 중요하지만 다음 날 그죠? 예, 발효는 그날, 시료는 다음 날 20년. 그래서 10년은 매청구, 20년은 시료 이런 지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관련 파트에서 막 이쪽 저쪽 막 다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답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지문들 꼭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파트에서 2회 때는 두 문제나 나왔네.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매주청구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설 사업. 자, 시설 사업의 절차. 자, 해보겠습니다. 이런 도로 놓고 공원 조성한 사업이 시설 사업이잖아요. 자, 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 있다. 이것도 참 자주 나왔구나. 자, 먼저 틀린 것은 나세요. 답은 쉽네요. 이 시설 사업의 시행, 누가 시행자예요? 이거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는 아까 우리 행정심만 배웠잖아요. 행정청이 시행자도 되고 이들로부터 지정받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죠? 근데 사업을 할 때 이 시행자에게 이 조건부 실시에 인가할 때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고 또 이행보증금을 H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행보증금은 누구한테 H하게 하는 거예요? 이행보증금은 공공사업자는 H하지 않습니다. 뭐 지자체가 이 사업계획을 하는데 이제 시행자가 국가한테 야, 너 보증금 H하게 하고 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H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누구일 때? 시행자가 민간일 때 보증금을 H하게 하는 거예요. 공공 나오면 여기가 이제 지자체가 나와도 맞고, 그리고 국가가 나와도 맞고, 그리고 LH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공공기관도 다 나오면 맞아요. 공공사업자는 H하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만 H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시설이 결정되면, 자, 인천시에는 이런 결정된 내용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이 결정되면 의무적으로 뭘 하라고 그래요? 이 결정된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죠.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이거 언제쯤 하겠습니다라고 정하는 계획이에요. 집행에 관한 계획이야.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시설이 결정고시 되면 몇 개월이네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자, 이런 시설이 결정됐는데 이걸 언제쯤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해요. 자,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로 놓겠습니다는 입안권자는 원칙은 6명이죠. 6명에다가 누구도 도지사도 나오고 국장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국장, 시도의사, 시장 운수가 관리계획 위반한다 그러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합니다. 자, 입안권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요약집 40페이지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 40페이지에 시설사업에서 그래서 수립 절차 보니까 수립하고 공고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해요. 수립하고 바로 이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바로 공고합니다. 자, 이런 지문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시행자라고 했어요.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하느냐? 시행자. 원래는 이거 도로 놓는 사업, 우리 인천시에서 이거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누가 사업을 해요? 누가?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이 장의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걸쳐서 시행될 때, 그때는 누가 시행자예요? 관할구에서는 관할구역이 장의하는데 여기서 시에서는 시장이 하고 군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군수가 사업을 하는데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걸쳤다.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한다고? 걸칠 때는
요 사람들끼리 관계된 시장운수가 협의하여 시행할자를 정한다. 걸칠 때는 그죠? 관할구역 있으면 관할구역의 장이 직접 사업을 하는데 걸쳐서 시행할 때는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한다. 그죠? 협의해서.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이 협의해서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같은 도이면 도지사가 관계된 자 중에서 지정해주고 이 협의가 안 되는 적이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하고 그러면 국장이 이렇게 지정만 해주고 도지사가 지정만 해주고 직접 이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나요? 이들도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자, 국장은 어떨 때? 국가 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관계된 자 등의 의견을 들어서 또 도지사는 어떨 때? 광역 도시에 관련됐거나 필요하면 이때는 관계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지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 광역 도시에 관련됐대. 원래 걸치면 관계된 시정구수가 사업하는데 이게 광역 도시에 관련됐다면 누가? 도지사가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광역 도시에 관련됐다. 그러면 누가? 도지사가.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국장이 관계된 시장운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광역도시에 관련됐으니까 도지사나. 근데 여기가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국장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시설사업의 시행자, 이런 시행자 분류하는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여기도 맞는 문장이죠. 자, 그럼 답은 1번이 틀렸네. 1번 답은 너무 쉬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사업을 시행할 적이 없다 그러면 사업 시행할 적을 나눠서 할 수도 있나요? 이건 뭐라고요? 분할 시행 가능하다. 여기서는 또 시행을 위한 지원 조치죠. 분할 시행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자 지원이 있죠. 자, 시행자 사업할 때 이제 사업에 여기서 토지 서류 송부해 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 있는 당사자가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서류 송달이 어렵대. 어려우면 뭐 할 수 있어요? 공시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되는 공시 송달도 인정하나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도 인정한다.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을 두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요? 1번이 틀렸고 나머지 지문 맞아요. 자, 이런 지문들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자, 이제는 우리 용어 파트에서 국토계획법 용어 파트에서 참 자주 나왔던 용어에서 제일 잘 나온 거라고 했죠. 기반시설과 그 분류. 자, 기반시설과 분류.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우리 7개로 나눠지잖아요. 자, 바로 훅 들어가 볼까요? 연결이 틀린 것은 나왔어요. 교통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교통시설이죠. 근데 조심한 것은 요것만 이렇게 나와도 교통시설이고 면허시설만 나와도 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은 뭐 도로, 공원, 철도, 항만 이런 것들, 이것들 다 주차장, 이것도 교통시설이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은 어떻게 연결하라고 했어요? 유통은 말 그대로 유통 그리고 공급이 뭐예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공급이죠. 유통공.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 수도, 가스들 공동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공동구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이런 것들은 유통공급시설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시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방제시설. 방제시설은 뭐였어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 재해 대비. 그래서 방제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이 하천, 그리고 또 흐르는 물 범람하는 거 막기 위한 유수지, 그리고 또 물 담아두는 저수지. 자, 이런 시설들 다 방제시설이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공간시설. 자, 공간시설은 제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공간시설은 휴식공간 그랬잖아요. 그죠? 휴식공간. 휴식공간. 그럼 어디 가서 휴식해요?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게 공간시설이죠. 휴식공간.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 그러면 장사시설. 장사시설이 휴식공간이에요? 예? 장사시설 뭐예요?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은 무엇에 나오세요? 죽음.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류들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무조건 외우느라고 했어요. 환경지주시설.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 그래서 환경기주시설, 폐, 하수, 빗물.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자, 이거 폐가 뭐예요? 폐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차장. 폐차장은 환경기주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하수도. 또 수 그럴 때 용감하게 수도 그러면 안 돼요.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고 수도가 상수도니까 여기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폐하수 빗물 무조건 암기.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자, 그러게 보시고. 여기 틀린 것은 답은 4번인가요? 4번이다. 나머지 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광역계획군과 광역시설 같이 또 물었네요. 광역계획군하고 광역시설. 자, 우리 광역도시기 할 때 광역계획군이잖아요. 자, 그죠?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광역계획군, 일본은 광역계획군 누가 지정하느냐?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광역계획군은 국장하고 시도의사 그러면 안 되고 국장하고 도지사 이런다고 했잖아요. 국장하고 도지사, 지정권자는, 그죠? 그래서 계획권 지정이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그리고 같은 도 안에 시군 묶어서 지정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국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관시, 특자의 관할구역 전부. 여기는 시도라는 것은 특별시, 관시, 특자, 특도, 도를 말하잖아요. 2개 이상의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전부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 전부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부 지정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죠? 자, 2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자,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이 국가 거면 중앙건설장이 관리하고 지자체 거면 조례관리하는, 그게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이잖아요. 광역시설도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합니다. 공동구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협약이나 협의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같은 도 안에서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고, 그죠?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자, 이 내용도 한 번만, 우리 교재는 유학집에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자, 유학집 페이지에는 자 39페이지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광역시설, 우리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그리고 또 공동구 설치관리, 그리고 광역시설 설치관리. 광역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게 안 되니까 협의 구성에 설치관리할 수 있고,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고, 여기처럼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여기 요거 2번 요리 가야 돼요. 약간 내려와야 돼. 넌 내려와. 이 밑으로 내려와.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3번은 정의죠. 어떤 시설이 광역시설이에요? 자, 우리 인천시에 이렇게 지하철, 인천시 도로 안에 돌아가는 지하철은 광역시설이 아니에요? 광역시설은 아니죠. 그런데 인천시하고 우리 서울시에 연결되는 지하철이다 그러면 광역시설이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이나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죠. 그래서 걸치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리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시설 광역시설. 그러면 봉안시설, 도축장도 공동으로 이용하면 광역시설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요거는 너는 광역시설이고 너는 아니다가 아니라 성격이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면 광역시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관계특별시하고 광역시설 특자 특도는
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하셨다. 원래는 도시군 계획서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하는데 이제 관리계 결정이 어려우니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예외란 이야기죠. 예외. 원칙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예로 협약이나 협의를 구성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죠? 그러면 이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자, 도로 놓기 설립된 법인이 어디예요? 한국도로공사. 철도 놓기 설립된 법인은 철도공사.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요약집 39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쉴까요? 자, 용적률입니다. 이제는 건필 용적률, 이제는 보면 흥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건필 용적률 보면 흥분하셔야 돼. 이제는. 자, 용적률. 근데 용적률에서 제가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세놈이라고 그랬어요. 세놈. 세놈. 문제 물어볼 때 계획관리적, 그리고 계획관리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준주거적의 용적률이 높아요. 준공업적의 용적률이 높아요. 준주거적의 맥스 500, 준공업적은 공업적 맥스 400, 그리고 비도시적은 용적률이 80이지만 계획관리적만 100이다. 그래서 세 개를 필수적으로 템으로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낮은 이제 문제 용적률 건필은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것인지,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인지 이런 순서. 문제 잘못 읽다가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훅 들어가 볼까요? 준주거적 용적률 얼마다? 500. 준공업적 400. 일반 공업적 300, 354 전일중, 그죠? 여기는 플러스 50 증가라고 그랬잖아요. 350. 자,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적은 3종 일반적으로 3종이니까 300이다. 그죠? 3종이면 300이다. 그래서 그러면 낮은 것부터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인가요? 그래서 이런 건필 용적률 꼭 체크하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좀 쉬었다 하죠.